저는 방사능과 핵의 오염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입니다. 지금 임순례 감독님 말씀을 너무 정신없이 놓고 있다가 올라오니까 갑자기 아무 생각 없는데 제 시간을 다 들여서라도 임순례 감독님 말씀을 계속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나는 포기하지 않는 엄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지금 회원이 25,000명이 정도 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아이를 손을 잡고 있는 성난 엄마의 모습은 저희 차일드세이브 로고인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성난 엄마들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성장해 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이제 컨퍼런스 제목 중에 하나가 세상을 뒤집는 목소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실제적으로 세상을 몇 번 들었다 놓긴 했거든요. 네,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후쿠시마, 그러니까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시피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제가 조금 떨려도 목소리가 떨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런 게 처음이라서요.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폭발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핵발전소 사고가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잘 몰랐지만 그냥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걸 그냥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정부나 언론, 전문가 집단은 계속 뭐라고 했냐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정보를 찾아 모으기 시작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 차일드세이브입니다. 지금 이거는 외국 기상청 사이트인데 지구의 모든 곳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 방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외국 기상청과 언론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일본 현지 상황을 체크하고 사고 수습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보들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고 무책임한가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저희에게 준 거는, 제가 아이를 가지면 엄마들은 뱃속에서 정말 좋은 거 먹고 내가 노력만 하면 내 아이를 굉장히 행복하게 잘 기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근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개인의 그런 노력으로는 제어할 수 없던 재앙에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굉장히 처참하게 보여주면서, 이게 내 아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공포감은 정말 엄마로서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저희 하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세상을 몇 번 들었다 놓은 것 중에 하나가 2011년 11월에 우연히 발견하게 된 노원구 방사능 아스팔트 사고는, 그러니까 길에 측정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갑자기 이 방사능 측정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발견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내가 걷던 거리가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발견하게 된 게 방사능 벽지 사건이 있었어요. 방사능에서 굉장히 높은 방사능 수치가 나왔는데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다 얘기를 했더니 벽에서 한 30cm 좀 떨어져 앉으면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어제만 해도 거기 기대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30cm 떨어져 있으면 괜찮다니, 대체 일상을 위협하는 공포들이 곳곳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핵의 현주소를 알게 되면서 굉장히 참담했던 게, 사고가 오늘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을, 그러니까 일어났네? 이럴 수밖에 없는 노후핵발전소와 한 곳에, 그것도 활성단층, 지진이 언제 일어나도 모르는 그런 곳에 밀집되어 있는 핵발전소들, 또 작던 크던 여러 가지 사고들을 계속 은폐해 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차일드세이브의 이제 가장 큰 목표인 탈핵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희가 세상을 살짝 들었다 놨던 게 바로 분유소송입니다. 2012년 일본의 분유에서 방사성 물질이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나라 분유 한번 검사해 볼까 이랬는데, 검사를 의뢰했던 5종의 분유 중에 한 종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미량이 검출이 됐습니다. 솔직히 대기업을 상대로 해야 되는 일이라서 이것을 그냥 우리 회원들끼리만 공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이 먹는 거고 그 분유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좋다고 소문이 나서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분유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환경운동연합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그 일동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1년간 저희가 재판을 끌려다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냥 막연히 주어지는 정보만 갖고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라는 생각에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그 동일본 대지진 때 이후 후쿠시마 폭발 사고 때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 중으로 퍼졌고 수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갔습니다. 당연히 먹거리의 방사능 오염은 당연한 거였는데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얘기한 거는 괴담 유포자, 유언비어를 말하는 사람 처벌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본 방사능 오염 실태를 알리고 일본산 농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집에서는 내가 안전한 것을 챙겨 먹일 수 있지만 급식이 무방비였고 또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급식의 방사능 안전 검사는 더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급식의 방사능 안전 검사를 강화하고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재료를 급식에서 제한하는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2013년에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에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이 금지가 되었고 식약처 방사능 검사도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서울 시민이 신청하는 품목에 대해서 무료로 방사능 검사하는 시스템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고 사실 지금 일본에서 그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키는 걸 해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제소를 했거든요. 그런 대응 과정도 계속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정부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는 감시의 눈길을 보낼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또 지키는 것이 저희 탈핵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공사 중인 신고리 오르토이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60년입니다. 그리고 핵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난 핵연료는 10만 년을 보관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른들이 싼 똥을 우리 아이들이 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탈핵 집회에 이렇게 아이들과 꼭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실을 알려주고 그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고 싶어서 아이들과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분명히 핵 없는 세상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굉장히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희도 흑역사가 많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터지고 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건 소금을 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방사능 오염수가 쏟아져 나오는데 소금이 안전할 리 없다. 그래서 그 소금이 저희 친정에도 아직도 평생을 먹을 거라고 쌓여 있거든요. 그런 좌충우돌하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차일드 세븐은 그런 잡탕찌개 같은 지금 곳입니다. 사실 방사능과 탈핵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제 그제 계속 미세먼지 안 좋았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미세먼지나 GMO, 화학물질 등 모든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에 따라 어떤 위험도에 반응하는 예민함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이 하는 걱정, 근심은 사실 일반인이 봤을 때 조금 좀 그러나?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반응들 때문에 사실 저희는 같은 편에게도 저기 좀 이상한 사람들 모여있대 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괴담 유포의 진원지로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일드 세븐에서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근심 걱정도 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또 차일드 세븐 안에서 들어와서 서로 다독이면서 그 엄마들끼리 그 주고받는 연대 의식이 있어요.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독이고 정보를 교환하다 보면 어느새 중심을 잡아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함부로 남에게 가치 판단을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소금을 쟁이는 흑역사가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시민방사능 감시센터라는 연구소를 설립해서 괴담에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하나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정말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그 뒤로 사실 저희를 또 하나 충격에 빠뜨렸던 건 바로 세월호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세월호 이후에 생긴 엄마들 단체와의 연대에서 엄마 대회라는 것을 이제 참가를 했던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사능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이런 다른 엄마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서도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일드 세이브는 지금까지 변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변해갈 거고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 성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차일드 세이브를 활동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회활동을 하시라고 권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딸이 세 딸만이거든요. 근데 제가 딸아이들을 기르면서 제일 걱정했던 건 제가 제 엄마에게 했던 말, 그러니까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그런 말을 만약에 제 딸아이들이 제게 한다고 어떻게 될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차일드 세이브와 함께 성장하면서 지금 제 딸아이들은 제게 엄마 멋있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일드 세이브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면서도 우리 엄마 멋있다라는 말을 듣게 하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